최근 국제 정세에 관해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것만 얘기하고 간단히 오늘 강의를 끝낼게요. 대만 문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남북 문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듯이 대만도 대륙 본토와 대만과 사이에 무슨 이념 문제라든가 통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저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대만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 이해를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내가 탄핵적국도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대만도 대만 역사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대만이라는 섬은 말이죠. 중국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명나라 때 와서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중국 문화권 밖에 있던 그냥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이 처음에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여기에 원래 원주민이 있었어요. 이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이시안이라고 남방 어계의 폴리네시안 저쪽 그러니까 지금 저쪽 필리핀 위나 이렇게 필리핀에서 이쪽 남방의 이 섬문화와 연계가 되는 고산족이라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높은 산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산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그냥 섬이었어요. 근데 이 섬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대만을 뭐라 그래요? 포르모사라고 그러잖아요. 포르모사. 예. 포르모사라고 그러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대만이 처음에 이제 바스코 다가마니 이런 사람들이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양의 이 제국주의가 이렇게 해양 문화로 해서 진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앞장서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중국 해협에 이 고구마같이 생긴 섬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섬을 일라 포르모사, 이게 포르모사라는 게 포르투갈 말로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아름답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로 포르모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에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그 다음에 착륙한 본격적으로 여기다 식민지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1624년부터 1662년까지 38년 동안 네덜란드 총독이 거기를 지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었을 적에 거기에 반청 동명 운동을 일으키던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청나라에 망할 적에 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퇴각을 해가지고 만주족들한테 청나라한테 밀려가지고 도망을 간 게 대만으로 도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청나라가 그거를 쳐부셔가지고 그때 비로소 뭐냐면 대만이 뭐가 되냐 하면은 청나라 복건성 관할에 대만부가 된다고. 그래서 청나라가 그것을 갖다가 212년간이나 청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 동학혁명 갑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일어났어요? 청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일본에 이긴 대가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이 쏴 죽인 이토 히로부미가 뭐를 받아요? 그때 대만을 받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학혁명의 대가로 일본이 얻은 게 대만이라고. 그래서 1895년부터 일본 통치로 들어가요. 대만이. 근데 중요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대만 사람들은 일본이 거기 통치를 해왔다지만 대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번도 나라를 가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스페인 놈들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놈들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정성공이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청나라가 다스리다가 이번엔 일본 놈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만을 갔을 적에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일제로 인해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을 거쳐가지고 을사보호조약 또 누가 한 거예요? 그것도 이토 히로부미가 한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쏴 죽인 거거든요.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일본 역사에서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대만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잃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지배자가 식민지 통치자가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뀌고 보니까는 좋더라고. 일본 통치가 그 대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정치였어요.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고 모든 걸 하면서 뭐냐면은 거기다 제국대학, 지금 대만대학이라는 게 타이호쿠데이다이 대북제국대학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처럼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일본 통치자들하고 사이가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투항할 때까지 만 50년간 1945년까지 만 50년 동안 일본 지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물러날 때 중국은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국채가 없었다고. 뭐냐면 국민당하고 모택동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이게 없었어요. 일본이 가면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대만을 나라가 아닌 국민당에게 이양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대만을 접수한 것이 국민당이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거기 와서 지배를 하면서 보니까는 대만 사람들이 전부 그 대만 말하고 일본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북경말도 못하는 놈들이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냐면은 거기 가서 그 대만을 접수한 국민당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패잔병 나부랭이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부 뭐냐면은 교장이고 학교 전체의 장들을 다 갈아버리고, 대만말만 하고 일본말 하는 놈들이라고 그래서 국민당 패잔병 나부랭이들이 가가지고 전부 장이란 장은 다 차지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대만 사람들의 불만이라고 엄청나겠죠.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1947년 2월 27일 날 그 대만에서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북 이 타이베이 어느 길거리에서 어느 할머니가 양담배를 이렇게 파는 거를 국민당 사람이 그냥 총겨머리로 진 이겨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막 피 흘리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군중이 분노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그 유명한 2.18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이때 말이죠. 자그만치 대만 사람들이 2만 명이 학살됐다고 그래요. 국민당 정권한테, 군인 정권한테 2만 명이 학살됐기 때문에 오늘날 말이죠. 대만 사람들 어느 한 사람도 이 2.18 사건과 가족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전국의 강하가 전부 피rop을 들었다고 그래요. 대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만 말을 하는 사람, 대만 말이라는 게 이 복권계통의 말인데, 이제 그 과거부터 명조로부터 쭉 이렇게 정성공 이때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번성인이라고 해요. 본성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본성인이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만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하여튼 근 85%를 차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은 모택동 정권한테 밀려가지고 장개석이가 데려온 사람들이 뭐예요? 국민당 사람들이 이게 전부 외성인인데 이 사람들이 계엄 통치를 하면서 대만을 38년 동안 지배를 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성인들이라는 거는 하여튼 10여 프로밖에 안 돼. 13%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성인과 외성인 사이에는 아주 그 피날친 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최초로 이등희 씨가 뭐냐면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만 사람으로서 총통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만이 이렇게 기류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민진당이라는 게 창당이 된단 말이에요. 계엄하에서 몰래. 그러다가 이제 미려도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말지 같은 그런 그 유해 잡지인데 그거에 하여튼 그 뭐가 해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 등장한 사람이 진수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지난번 선거 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국민당을 중심으로 했던 이 외성인의 통치와 이 본성인들이 이제는 우리는 식민, 이 기나긴 이게 몇백 년이야? 기나긴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한 번도 국가의식을 못 가져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대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식민 통치를 끝내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나라 형태를 가져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말이죠. 이쪽 국민당 사람들은 보세요. 물론 이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외성인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 반대죠. 그런데 과거에 이 국민당이라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옛날에 소위 계엄을 하고 이런 이 본성인들을 핍박할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철저한 반공이에요. 그죠? 공산당하고 모택동이 싫어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재미난 건 이 사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었는데 지금 내가 하여튼 대만을 가면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 지금은 철저한 침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본성인들을 볼 때는 웃긴다는 거지 이게. 과거엔 자기들을 그렇게 반공으로 죽이다가 지금은 이제 와서 뭐냐면은 신공정권으로 대륙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체의 자주적인 아이덴티티를 하여튼 확보를 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일변일국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쪽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 여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황하 같은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보세요. 또 재미난 게 뭐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지금 화해 무드를 해서 중국하고 과거에는 뭐예요? 이 대만이 장개석 이 대만 국민당 정권인 이 대만이 뭐예요? 유엔 상임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단교를 하고 여기랑 수교를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했지만 이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이 철저하게
버리자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 대만 출신들이 기업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22,000불이에요, GNP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입니다, 지금 대만이. 예. 그리고 세계 외화 보유고가 세계에서 2위라고 하고 2천억을 투자하고는 해외에 2천억 불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 대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이라는 나라 문제도 이렇게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랑 국교를 했지만 미국의 최대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중국을 견제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중국하고 이렇게 좋아 지내지만 내면으로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북핵 문제도 왜 북핵 문제가 대두되는 줄 아세요? 미국은 북핵을 빙자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예요. 네? 북핵 문제, 북한이 저렇게 말썽을 필 테니까 일본이나 다 니들 우리랑 해서 이 방어진에 뭐 MD라든가 이런 데다 참여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핵 문제도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견제라는 문제랑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미국이 한국에서 함부로 철수 안 해요. 네? 그러면 자 보세요. 미군 철수 문제랑도 관련 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볼 적에는 중국으로 붙는 게 낫겠어요?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미국 사람으로 볼 적에는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에요. 어? 중국에 붙어있는 가라앉지 않은 항공모함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몇 함대보다 센 함대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는 미국은 누굴 지지하겠어요? 당연히 진수편을 또 지지하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잡다단하다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국제정세에 관해서도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되고 저게 뭔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거를 세부적으로 알아야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 말이죠. 지난번 선거 때 렌짠이라는 사람하고 송추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대결했던 사람이에요. YS하고 DJ가 분열하듯이 분열하면서 이 민진당의 진수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렌짠이 국민당 후보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송추이가 사실 국민들한테 훨씬 더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 더 나이도 젊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달라져 나와가지고 친민당이라는 당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그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댕겼는데 하여튼 지금 비등비등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뭐냐면 얼마나 대만 사람들이 자체의 여태까지 부패를 청산하고 뭔가 자기들의 최소한 독립적인 그 어떠한 정체의 기관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지금 빨리 어떻게 해서 이거를 먹는다 이런 것보다도 뭐냐면 이런 대만의 문제를 생각할 적에도 뭐냐면은 대국으로서 자기들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국 사회는 중국 사회의 도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역사를 다 같이 진행시킬 때에는 나중에 결국 다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억압하고 무리하게 조정하려면은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티벳 문제도 그렇고 사실 고구려 문제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구려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내가 이것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지나간 과거의 고구려사를
중국 사람들이 무리하게 자기네 역사로 지금 흡수하려는 겁니까? 분명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남북 통일에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남북 통일이 되면은, 남북 통일이 돼서 만약 우리나라가 한 나라가 되면은,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게 고구려 영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정리를 해두는 거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세계를, 그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주의들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고 운영해 나가는데, 예? 우리는 이게 뭐냐는 거지, 지금. 예?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국제 정세에 살고 있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에? 무슨 정신을 차려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힘없으면은 그냥 깔보고 당하는 거예요. 처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에? 에? 힘이 없으면은 금방 금방 처참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국방을 해야 돼요. 국방력 강화를 안 하면은 깔봐요, 우리나라. 국방력이 없어요. 근데 국방력을 뭘로 해요?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가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기업 모든 경제 활동이 제자리에 빨리 서서 정말 가야 돼요. 근데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치 개혁을 하자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간단한 거예요. 일본, 중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깔보는 나라가 되면 하나채 병신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앞으로 오는 미래 세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식들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식들 서울대학 보낼 것만 걱정하고 계시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루속히 뭐냐면은 제 궤도로 올라가느냐. 그리고 최소한 인접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깔보지 말아야 되고, 최소한 우리나라가 그들과 국력이 같아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말이죠, 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존립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평화의 질서가 보장되고 이 나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소통되고 화해가 된다고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장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도덕성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런 정치적 혼란이, 국민들은 뭐냐면은 누구를 지원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정치적 혼란이 가급적이면 빨리 종결이 돼서 부패가 빨리 청산이 되고 썩은 시대가 지나가고 빨리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경제라든가 그냥 그 국방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죠.